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박나래 씨 사건, 전현무 씨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샤이니키, 입 짧은 햇님이까지 일파만파 미리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되고 있는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의료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사 입장에서 수액을 많이 놓는 내과 전문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수액을 맞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의료법상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수액을 놓게 돼 있습니다. 처방도 내게 돼 있고,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의료시설인 아닌 곳에서 맞았다는 거, 왕진의 개념인데 아직은 그게 정립이 되진 않았어요. 아마 나라에서 정한 게 있을 건데 그거를 아마 신고를 안 하고 갔겠죠. 제일 우선적인 건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게 되게 황당하죠. 내봉고에 이를 모를 의대를 나왔고 거기서 교수를 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의사로 믿는 사람처럼 SNS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가운도 입고 있고, 내봉고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의대 자체가 없고, 내봉고에서 의사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국내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시험을 새로 쳐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면 한국에서 짧은 수련을 받고 의사면허 시험만 쳐도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몇 개 국가, 필리핀이나 폴란드나 동유럽에서도 의대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공부를 받고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새로운 면허 시험을 쳐야지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구했는지 정식적인 제약사에서 받지 못했을 것 같고 뒤로 빼돌린 수액이 아닐까. 일반 병원에서 빼돌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도매상 같은 경우는 카운트나 이런 게 본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급여 수액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주사 앰플들도 그렇고, 비급여 수액들은 자료가 나라의 보험을 청구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부실합니다. 그러면 다 좋다, 이분이 의사라고 착각하고 내가 했다, 그러면은 가능하냐? 이게 일반인 같으면 가능할까요? 의사를 집으로 불러서, 차로 불러서 수액을 맞는다? 이거는 의사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연예인의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고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일반인들이 의사 불러가지고 간호사 불러서 수액 맞아야지라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전현무 씨가 입장문을 냈어요. 적법하게 처방을 받았다라고 해서 처방전이랑 진료 내역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원내에서 수액을 맞고 내가 바쁘니 직장에 가서 수액을 다 맞고 내가 뽑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 원내로는 절대 못 나가요. 주사를 놓는 것만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수액을 놓는 속도도 의사가 정합니다. 몇 시간 만에 놔주세요, 러프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20카트로 놔주세요, 180카트로 놔주세요, 속도까지 정해드리거든요. 설사하고 맞는 전해질 수액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리 들어가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수액을 빨리 맞으면 온몸이 붓고 폐부종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간호사의 잘못으로 수액을 제가 오더를 드린 거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드랍을 한 거죠. 그분이 연세가 많기는 했는데 어쨌든 폐에 물을 빼고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회생을 시켰는데, 그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멀리 떠났는데 그 트라우마로 혈관을 잡고 놓는 것만 의료행위가 아니고 속도를 조절하고 빼는 타이밍을 정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전현무 씨의 발표문을 보면 나중에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 안에, 차 안에 의사가 있었느냐, 간호사가 있었느냐, 모르죠. 간호사가 동승했을 수도 있죠. 그건 경찰에서 밝힐 일이고, 의료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료 폐기물은 기록을 하고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몇 주에 한 번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가 와서 박스를 밀봉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라서 자료도 없겠죠. 혈관을 달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거를 왜 극도로 의사들이 꺼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혈관이 잡혀 있으면 어떤 거든지 그 혈관으로 주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입 짧은 햇님이 샤이니키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긴 한데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과연 이 의사들이 이렇게 해줄까? 특별한 연예인이라서 이런 혜택을 받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일반적인 의료 공간에서 남들보다 조금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받을 수는 있겠죠. 옆에 환자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으나, 나는 연예인이니까 집에서 수액을 맞아도 돼, 이런 거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수액을 구해서 암암리에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좀 많았고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연예계는 아직 공경하게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 네 분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이분이 어디까지 입을 열지 걱정이 됩니다. 원격 진료랑 대면 진료 얘기가 나오면서 다이어트약 처방을 대리를 해줬다, 그 얘기도 있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다이어트약이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잘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고 이 농도가 맞는지 부작용 유무도 확인하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진료의 원칙은 대면 진료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대면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초지는 너무 여러 번 봤는데 어디 구치소에 수감이 됐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정형외과 입원했는데 혈압약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보호자가 내원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직계 보호자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 달 동안 계속 나가던 똑같은 약을 처방받을 때 가능합니다. 딱 예외 조항이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 절대 안 돼요. 수면제, 다이어트약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근데 그거를 대리 처방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의료법 위반이죠. 약사법 위반이기도 하고, 한 사람과 처방한 사람 양쪽 다 페널티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비만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연예인이고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오세요. 단혹 정말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분들은 조용히 진료 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재밌는 얘기라 다음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죠. 비밀 서약서도 적어요. 이분이 나한테 진료 받았다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사진도 안 찍어주고 계약서까지 적게 하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분의 프라이버시고 연예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합니다. 최근에 어떤 내과 전문의가, 소화기 내과 전문의신데 시그널링 칼시노마라고 엄청 빨리 진행하는 위암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소화기 전문인데도 대학병원을 전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지인 찬스 이런 게 안 돼요. 바로 고발될 수도 있어요. 부탁도 하시면 안 돼. 거절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연락 많이 받아요. 지난주도 받았고 지지난주도 받았는데 어디 병원에 아는 사람 있냐, 뭐 김영란법 이런 것도 생기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권의식은 내려놓으시고 보편적으로 받는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십거리 얘기 같지만 수액 꽂고 나왔는데 차에서 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비의료인께서는 의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여기저기 가면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법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가 자문을 또 구하거나 공부해가지고 좋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발!